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총선이 본격화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가 어딘지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 내년 총선에선 인천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서구 국회의원을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선거구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선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 건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동안 인천 국회의원은 13명이었습니다. 이번 획정안에는 서구에 1명이 늘어 총 14명이 반영됐습니다. 또 연수구와 계양구는 일부 지역구 간 경계가 일부 조정됩니다. 서구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갑, 을 선거구가 갑, 을, 병 세 곳으로 쪼개집니다. 신설되는 서구 병선거구에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검단구로 분구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서구 을은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서구 갑은 가좌동과 성남동 등을 비롯한 원도심에 루원시티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획정안이 타 광역시와 비교해 여전히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중앙당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획정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재안 발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김포 감정역 설치론이 등장했습니다. 인천 불로동 대신 김포 감정동에 5호선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건데요.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앞 주민들이 감정역 설치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인근 도로에도 감정역 관련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가 12월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포에서 감정역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갈등을 겪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주장하는 연장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3개 역사와 서구 불로동 1개 역사를 거쳐 김포 장기역으로 향하는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 신도시 1개 역사와 불로동 1개 역사를 거치는 노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인천 불로동 대신 김포 감정동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경찰서역 설치와 함께 감정동과 불로동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역사의 위치는 감정동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볼 때 감정동에 위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곳이 감정동이 아닌가 싶어요. 교통,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이 감정동에서 지금 많은 소외가 받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많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관님께 감정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 정도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당 정치권이 역사 신설 관련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중재안에 감정역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떠오른 감정역 설치론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부 노선에 대한 찬반을 떠나 빠른 사업 진행을 바라는 반응과 함께 정차역이 많아지면 소요 시간도 길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노선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선 관련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중재안이 나온 뒤에야
감정역 설치 등 역사 위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결국 국토부는 이달 중에 중재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김포 감정역 신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구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입니다. 뺏을 걸 뺏어야지. 불로역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인천시청 앞에 모인 서구 지역 주민 단체들. 주민들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불로역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장 노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갑자기 불로역 대신 감정역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호선 연장선 불로역은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러한 노선이 최근 갑자기 옆 동네로 우회하는 중재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불로동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원하는 노선안을 제출받아 최대한 합의 노선을 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은 검단 신도시 3개 역사와 불로동 1개 역사를 거칩니다. 반면 김포시 노선안은 검단 신도시 1개 역사와 불로동 1개 역사를 지납니다. 그런데 최근 김포 지역 정치권에서 인천 불로동 대신 김포 감정동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감정역을 신설할 경우 불로역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300m 더 늘어난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건지 따졌습니다. 특히 정치적 야합으로 감정역이 신설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천대받아왔던 것도 서러운데 우리 불로의 마지막 희망 서울 5호선조차 김포시로 넘겨준다고 하니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으로 노선안 발표가 연기된 서울 5호선 연장선. 이번엔 감정역 설치론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동구는 남촌동 일대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의 9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겠죠. 그런데 최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추진 중인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남동구가 포함된 특수 목적법인 남촌 스마트밸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의 90% 이상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공 지분 비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남촌 스마트밸리 SPC는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공공 비율 50.1%를, 민간 사업자가 49.9%를 보유해 관련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올해 초 SPC에 출자한 A 민간 사업자와 산업은행이 별도의 수익 보장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문제가 된 약정서에는 산업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대한 배당 등 모든 이익을 A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남동구에서도 남촌 산단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업의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은 남촌 스마트밸리는 민간이 64.9%의 의결권을 가진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앞서 남동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책은행 수익을 특정 회사에 모두 가져가는 그런 이면 약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상 시행 이익 절반 넘게
특정 회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저희 남동구에서 이제 GB 해제를 사실상 담당하게 될 텐데 이거를 그럼 방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논란이 커지자 남동구는 해당 약정서가 일부 공공성 저해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낸 농가에선 요즘 영농 폐기물 처리가 한창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나온 영농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해 처리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관리 당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에 각종 폐기물들이 나뒹굽니다. 망가진 의자와 폐 도배지, 먹다 버린 옥수수까지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원래 이곳은 인근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 폐기물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농업용 폐 비닐이나 농약통, 농사 짓고 남은 잔재물 등을 이곳에 버리면 지자체가 수거해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려야 하는 서랍장부터 이쪽에는 여행용 캐리어, 심지어는 대형 소파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양심을 쓰레기에 묻어버리는 상황.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언제 와서 버리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나뭇가지 이런 거 버리게 돼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가도 뭐 어느 순간 좀 많이 쌓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양심 좀 그렇지 뭐. 담배꽁초 한 개라도 줘야 되는데 이러지는 뭐야. 안 본다고 일어나는가 봐. 인근의 또 다른 농가. 이곳 역시 영농 폐기물만 버려야 하지만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불과 베개, 골프 가방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왔을 때 차로 싣고 와가지고 장인들가 이런 걸 갖다 버리고 간단 말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기 진일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괜찮은데 오만자 똥사리 다 버리니까. 생활 폐기물의 양이 점차 늘어나자 지자체는 인근 지역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CCTV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관리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동형 CCTV를 이제 갖다 두면은 또 거기가 또 버리시질 않는데요. 그것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못 사고 하니까 남촌도림동하고 장수전동도 이동형 CCTV가 많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족한 거죠. 쓰레기가 모이면서 주변 자연 환경도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농가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 쓰레기랑 좀 뒤섞여서 배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좀 그 부분 영농 폐기물이 뭔지를 좀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나 지점에 대한 고민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변이나 사람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들은 쓰레기가 여전히 곳곳에 있는데 아직도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나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동구가 한 해 동안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쓴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누군가 버린 양심을 치우느라 주민들의 세금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는 장수천은 지난 2008년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됐죠.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등이 서식할 만큼 생태계가 복원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이곳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폐수가 흘러드는 게 확인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동구 장수천입니다.
수로에서 희뿌연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러지가 뒤섞인 혼탁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장수천의 하수관 한 곳에서 꽤 오랜 시간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 폐수에서 이제는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장수천은 2006년부터 하천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 5대 하천 중 한 곳입니다. 자영현 하천으로 조성한 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를 동반한 오폐수가 흘러들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여기를 안 보고 다녀가지고 신경 안 쓰고 다녀서 여기는 안 좋구나. 좀 냄새가 좀 나긴 나네.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흙탕 뭐랄까 국물 냄새인가 폐수 냄새가 좀 나네. 우리 그런 거 못 느꼈었는데. 장수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를 비롯해 참붕어와 자라 등이 서식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급수에서만 사는 그 물속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생활 하수라든가 이런 오염물질들이 유입이 되는 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법적 책임까지도 좀 무는 행위가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에 이어 장수천을 포함한 5대 하천을 생명의 강으로 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친수 공간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장수천은 이미 지난 6월에 용역에 착수해 2026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인데 그에 앞서 하수관 관리부터 필요한 상황. 장수천으로 오폐수가 흘러든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남동구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수로와 이어진 하수 관거를 찾아 배출 장소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죠. 같은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유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 통합. 교육부는 올해 초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내년까지 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해 2025년에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책임의 교육 돌봄 구현을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통합된 체계 하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영유아 교육 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7월에는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 통합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유아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교사 재교육, 처우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교육감들은 유보 통합을 위해 현재 교육 재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과 인력의 문제입니다. 가칭 교육돌봄 책임특별회계법을 제정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는 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주민센터의 담당 인력 및 조직, 사무분장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올 것인지. 또한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부금의 경우 유초, 중고 교육을 위해 편성된 만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사자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학교를 보육기관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유보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왕길동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공원 부지 인근에 있는 공장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차량들이 이용하던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왕길동 일대입니다. 검단 15호 공원이 들어설 부지로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조성 공사를 두고 인근 공장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장비 차량들이 이동하던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진입로로 사용하던 해당 부지는 원래 A씨의 땅이었는데 인천시 계양공원 사업소는 지난 2020년 10월 공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습니다. A씨는 공원 인근의 공장 부지들도 소유하고 있던 상황. 임차인 2명은 중장비 차량 이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A씨와 공장 임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입로가 막히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임차인들은 사업소에서 받은 민원 답변서를 믿고 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형 집게 차량 통행이 불가하지 않도록 공원 내 도로 위치 변경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차가 진행할 수 있게끔 공문이 날아와서 저희는 그걸 믿고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죠. 큰 차가 진행 못하게끔 하겠다. 도로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죠. 차량 통행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은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합니다. 엄청나게 큰 타격이지. 회사를 이 장소에서는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 측은 중장비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을 그분이 그렇게 조정하겠다라고 받아들이셨고 본인만을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나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임대인 A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면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